안녕하세요. 이지물리학의 김종태입니다. 자, 오늘은 연력학 법칙 제 첫 번째 시간이네요. 자, 이 단어는 올해 모의고사도 그렇고 비교적 좀 쉽게 나오는 단원으로서 이 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러분들의 팁만 알면은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먼저 알려주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단원의 핵심은 어떤 피스톤 안에 이상기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이상기체에 어떤 Q라는 열,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이 이상기체 안에서의 기체의 압력과 또는 부피 또는 이 온도,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 이 관계를 설명하는 그 공식, 즉 법칙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그걸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면은 공급한 열량 Q는 W, 즉 이 기체의 한 일 플러스 내부 에너지의 변화,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Q라는 열량을 어떠한 기체에 공급해 줬을 때 그 기체는 W만큼 일을 하기도 하고 또는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일은 여러분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 내부 에너지를 먼저 설명하자면은 이 내부 에너지는 쉽게 얘기해서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되고, 이 평균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앞에서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값으로 쉽게 구했지만, 여기서 이 기체 분자들의 어떠한 속도나 질량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우리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얘를 물리원 파트에서는 직접적으로 구하지는 않고, 즉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나타내요. 자, 여러분들 이 관계를 설명한 식이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라는 식이 있는데, 압력과 부피의 곱식, 이 n은 몰수를 나타내고 R은 어떤 기체 상수, T는 절대 온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n 값과 R 값이 상수이기 때문에, 즉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 즉 온도는 즉 PV 값의 어떤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체 분자의 온도는 바로 이 평균 운동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가 빨리 막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체 분자들의 온도가 높다는 얘기고, 바로 이 평균 운동 에너지나 온도 값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압력과 부피의 곱수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중요한 포인트에서.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팁이, 이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직접 구하기는 힘들고, 이 내부 에너지는 바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이고, 그 평균 운동 에너지가 바로 기체 분자의 온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값을 간접적으로 압력과 부피의 곱수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일. 자, 일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앞에 역학 파트에서 일은 우리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했는데, 자, 여기서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기체에는 어떤 힘을 주기가 그렇게 어떤 기체 분자 하나에 힘을 가하는 게 아니라 기체 분자 하나의 덩어리에다가 어떠한 힘을 가하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가 압력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도 과정은 나중에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 Q라는 값을 어떠한 값을 주어졌을 때 W, 1이라는 값은 우리가 기체 압력과 부피 변화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두 번째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1은 압력과 부피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 에너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자 바로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떠한 Q와 W와 델타 U, 즉 열량과 일과 내부 에너지, 이 세 개의 어떠한 관계를 묻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고,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오늘의 팁이 되겠고, 꿀팁. 자, 두 번째 이 꿀팁은 이 열량과 일과 내부 에너지의 관계를 이렇게 식이 아니라 그래프를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압력과 부피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우리가 이렇게 A에서 B로 기체가 변화한다고 했을 때 이 Q값과 W값과 내부 에너지의 어떠한 변화를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첫 번째 그래프상에서 이 아래에 면적이 뭔가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알아야 될 특별한 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면적은 바로 P 곱하기 델타 V가 되니까 위에서 설명했죠. 그렇죠.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즉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바로 1이 된다는 거. 자, 꼭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고. 자, 두 번째. P와 V라는 값은 뭐냐면은 요점에 부피 값이 1이고 압력 값이 2라고 한다면은 2 곱하기 1인 2 값이라는 값이 바로 PV 곱배 값이 되겠고, 이 값이 뭘 나타낸다? 그렇죠. 기체의 온도이자 평균 운동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값이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온도의 직접적인 값을 묻진 않아요. 그래서 온도가 몇 배 증가하는지 온도가 몇 배 줄어드는지 그 비율을 묻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 값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라면은 현재 여기서 PV 곱한 값은 2고 여기서 PV 곱한 값은 4니까 현재 이 PV의 곱이 2배가 증가하고 있죠. 그 말은 바로 온도가 2배 증가한다는 얘기고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배 증가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은, 자, 이 단어는 어떠한 기체에 공급해준 열량과 그 열량에 의해서 변하는 일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의 관계를 묻는 건데,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방법이 이렇게 식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PV 그래프를 이용해서 면적과 또는 그 좌표의 X, Y값, 즉 P와 V 곱으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각각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간단한 팁 두 가지를 알려줬으니까 이 두 가지 팁으로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 자, 이 팁을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자꾸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팁을 선생님이 사용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사용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좀 익숙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방금 알려드리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연력학 문제가 나오면은 이 방금 설명한 이 팁을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 옆에다가 이렇게 바로 써놓고 시작하면은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연력학 문제가 나오면은 바로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Q, 공급한 열은 한 일과 내부 에너지의 값으로 변한다. 그 다음 이 일은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이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바로 뭐다? 기체의 온도이자 이 값은 어떻게? 간접적인 압력과 부피의 곱수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식만 하나만 써놓으면은 대부분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자, 현재 지금 이 피스톤 안에 이상기체가 들어있고 현재 압력이 일정하대요. 압력 일정, P가 일정하다고 하네요. 자, P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보니까 처음에 부피가 이렇게 있는데 부피가 이렇게 되면서 현재 부피는 증가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압력은 일정하고 부피가 증가한 상태에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 기체 온도는 증가한다. 자, 기체 온도를 물었으니까 바로 이 PV 값, 즉 요 곱세 어떠한 간접적으로 이용한다 그랬죠. 자, 그럼 현재 이 값에서 P 압력은 일정하고 현재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전체 곱이 증가하고, 그렇다면 온도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편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기체가 외부의 한 일, 즉 W를 물었네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P가 일정,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즉 부피 변화가 현재 증가하고 있죠. 자, 그 말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이 값이 증가, 플러스 값이 나오면은 우리가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일을 한다고 봐야죠.
자, 근데 그 외부의 한 일이 Q냐? 자, 현재 지금 온도가 증가하면서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도 있고 현재 부피가 증가하면서 일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큰 힌트는 부피가 증가하면은 무조건 일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용해서 나머지 온도를 찾아보면 되고, 그래서 현재 이 상태는 뭐냐? 둘 다 하고 있으니까 이 Q라는 값으로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 즉 기체 온도도 증가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 W는 어떻게 되냐면은 Q 마이너스 내부 에너지의 변화, 이렇게 돼야 되죠. 이 식을 변형하면은.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기체 문제의 평균 속력을 물었는데 그 말은 결국 이 평균 운동 에너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평균 속력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평균 속력, 그 다음에 온도,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단원에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 구하니까 뭘 이용해서? 기체 압력과 부피의 곱을 이용해서 구한다. 그래서 현재 이 값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세 개의 값도 전부 다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 속력이 증가한다. 맞는 표현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자,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처음으로 이렇게 풀어봤는데 처음이라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쉽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자꾸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좀 더 쉽고 익숙한 여러분들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상 5-1번이었습니다. 자, 5-2번입니다. 자, 5-2번 역시 선생님이 연력학 문제 나오면은 먼저 쓰고 하라는 거 있죠. 즉, 연력학 제1법칙을 문제 옆에 한번 쓰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공급한 열량 Q는 기체 한 일 W 플러스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간다. 자, 그럼 문제를 바로 해결해 볼게요. 자, 기억. 기체 압력이 감소한다. 현재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게 온도가 일정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온도는 바로 여기서 뭐와 관계되어 있죠? 그렇죠. 내부 에너지와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가 바로 온도이자 이 온도와 내부 에너지 값은 뭘 이용해서 구한다? 즉, 압력과 부피의 곱수로 나타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현재 압력은 묻고 있는데 현재 부피가 이렇게 누르면서 줄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부피는 줄고 있고 온도가 현재 일정한 값을 갖고 있으니까, 자, 온도가 일정하고 부피가 감소하려면은 압력은 어떻게 해야 되죠?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현재 압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팁에서 기체가 한 일은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로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한 일은 이 부피 변화를 이용해서 부피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 기체가 부피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 안에 있는 기체가 외부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기체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받았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부피가 증가하면은 일을 하게 된 거고, 내부의 기체가.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부피가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부피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외부로부터 일을, 그렇죠, 받았다고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니은은 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내부 에너지의 변화, 온도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온도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상태죠. 0인 상태고, 현재 W, 외부로부터 일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 값을 나타내고 일을 받았으니까 마이너스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현재 내부 에너지 값은 0, W는 마이너스. 그렇다면은 Q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Q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열을 방출했다는 얘기고, 외부로. 그 다음에 Q 값이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열을 흡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편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은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기체를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억지로 기체를 눌러버렸더니 이 기체 안에 압력은 높아지고
부피는 감소하면서 온도는 일정한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E를 받으면서 그 받은 일만큼 바깥으로 열이 방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우리가 연력학 제일법칙 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결해 봤어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조금 여러분들 익숙해지나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가면서 좀 더 우리가 이 식을 익숙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상 5-2번이었습니다. 자, 5-3번입니다. 자, 5-3번은 지금까지는 이제 한 가지 상황이었는데, 이제 5-3번은 두 가지 상황이네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에서의 어떠한 이 연력학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지 쓰라고 한 식을 이렇게 각각 써봤어요. 그래서 각각 써서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보기를 해결하기 전에 현재 지금 가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가는 부피가 일정, 즉 V가 일정한 상황이고, 현재 나는 압력 일정, 즉 P가 자 일정한 상황으로 자 연력학 법칙을 적용하자면은 자 기억 가에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이다. 현재 V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W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압력 곱하기 델타 V에서 이 부피의 변화가 증가하면은 일을 하게 된 거고, 부피의 변화가 감소하면 일을 받았다 그랬죠. 현재 부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W가 0인 값을 갖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W가 0이니까 외부에서 Q를 받았다면 이 Q 값이 전부 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쓰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 볼까요? 나에서 이상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Q이다. 자, 나의 상황에서는 P가 일정하대요. 자, P가 일정한 상태에서 현재 부피가 증가하고 있네요. 부피가 증가. 자, 그러면은 P 델타 V에서 현재 부피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된다? 일을 한다. 그렇죠. 일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이 값은 이 내부 에너지의 값은 P와 V의 곱수로 나타내고, 이 값이 온도를 나타내는데, 현재 P는 일정하고 V는 증가한다는 얘기는 온도도 증가하고, 즉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Q라는 열을 공급받아서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 증가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은 이상기체가 외부에 한 일, W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식에서 정리하면은 Q 마이너스 델타 U가 되네요.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D급 볼게요. 자, 가열 후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 다시 나왔네요. 평균 속력, 뭘 묻는다 그랬죠? 그렇죠. 온도, 평균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평균 속력, 다 우리가 물리 이 파트에서는 같은 편이라고 했죠. 그 값은 바로 내부 에너지를 나타내고, 그 내부 에너지 값은 뭘로?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나타낸다. 자, 현재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 즉 내부 에너지가 누가 더 크냐 묻는 거예요. 가와 나 중에서 내부 에너지가 누가 더 크냐. 자, 그러면 가 상황은 Q라는 값을 줬는데 W가 0이 되면서 이 Q라는 값이 전부 다 내부 에너지로 간 상황이고, 자, 나 상황은 같은 Q를 줬는데 이 Q라는 열 에너지가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로 쓰였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가와 나의 내부 에너지가 어느 게 큰 게 이제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가 얘로 쓰였기 때문에 가의 내부 에너지가 훨씬 크게 변했고, 바로 이 평균 속력도 그렇다면 가가 더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으로 자, 우리가 연력학 법칙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상 5-3번이었습니다. 자, 5-4번입니다. 자, 5-4번은 그래프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까는 식으로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그래프로 푸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그래프를 아까 그 식과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Q는 W 플러스 내부 에너지의 변화인데, 자, 여기서 1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즉 P 곱하기 델타 V가 되니까 이 그래프에서 1은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니까 바로 이 면적이,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바로 기체가 한 1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내부 에너지 변화. 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우리가 바로 내부 에너지가 온도이고, 이 내부 에너지인 온도는 우리가 뭘 이용해서 구한다? 그렇죠. 압력과 부피의 곱. 즉, 여기서 A의 값인 P와 X 값과 Y 값, 곱한 값. 즉, 이 값이 바로 온도이자 내부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직접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기억. 기체가 한 일은 AB 과정, BC 과정을 비교하고 있는데 현재 AB 과정에서 한 일은 바로 이 면적이 되겠고 BC 과정에서 한 일은 이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면적이 큰 BC 과정에서의 한 일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기체 온도를 묻고 있는데 기체 온도는 바로 내부 에너지이자 즉 압력과 부피의 곱수로 나타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C와 A를 물었는데 C점에는 P 곱하기 4V. 자, 요 값이 온도를 표현하는 값이고 그 다음 A는 P 곱하기 V 값이니까 현재 C점이 A점보다 4배, 즉 온도가 4배가 크다는 거. 그래서 이걸 현재 그래프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체 온도는 C에서가 A에서보다 4배 높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편이 되겠네요. 자, 온도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세요. 자, 디귿. AB 과정에서 기체 에너지, 내부 에너지 변화량. 자, AB 과정에서, 현재 지금 AB 과정에서니까, 자, 요 식을 다시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W가 이 네모 넓이만큼 W가 있고 현재 Q라는 값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A에서 B로 가면서 현재 지금 B는 2PV니까 온도가 2배 증가, 즉 내부 에너지도 증가 1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는 어떻게 되죠? Q-W, 즉 공급한 열량에서 이 한 일을 뺀 값이 바로 내부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처음으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자, 압력과 부피. 자, 여러분들 그래프가 가끔 변형되기도 해요. 반드시 그래프 풀기 전에 XY축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라면은 이 그래프의 면적이 이 연력학 1법칙의 1이 되는 거고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각 점의 XY 즉 P값과 V의 곱한 값이 바로 이 내부 에너지이자 온도인 값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명심하면은 이 단원 문제들 다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상 5-4번이었습니다. 자, 5-5번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바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 현재 그래프가 각각 두 가지 상황이 나왔는데 자, 바로 보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기억. AB 과정에서는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자, 현재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에 뭐가 1이죠? 그렇죠. 바로 이 그래프의 면적이 우리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현재 AB 과정에서 그래프의 면적이 0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네요. 자, 그래서 현재 1이 0인 상태로 AB가 현재 변하고 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자,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볼까요? Q는 W 플러스 델타 U에서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뭐하고 돼 있다? 온도이자 바로 어떻게 구한다? 압력과 부피의 곱. 자, 현재 그러면 B의 값을 보면은 B의 값은 곳은 압력은 4고 부피는 1이니까 곱하면은 4라는 값이 바로 온도를 나타내는 값이 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C의 형태는 현재 부피가 4고 그 다음에 압력이 1이니까 곱하면은 이 4라는 값이 바로 온도를 즉 내부 에너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온도가 일정하네요. BC.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등온 과정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 즉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 변화가 없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AB 과정, BC 과정, 열, 즉 Q를 묻고 있네요. Q가 어떻게 되나. 자, 현재 지금 AB 과정에서는 1이 0이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즉 P와 V 곱한 값은 현재 증가하고 있네요. 1에서 4로. 그
그래서 얘는 0, 얘는 증가. 그렇다면 Q도 플러스, 즉 열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열을 흡수한다. 자, 두 번째 BC 상황. BC 상황은 같은 방법으로 봤을 때 현재 온도가 일정하다면서 즉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네요.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현재 W는 이 그래프의 면적이니까 2를 면적만큼 하고 있고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니까 Q가 1만큼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둘 다 Q만큼 흡수한 상황인데, 자, AB 상황은 Q의 열을 흡수해서 내부 에너지에 다 쓰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의 상황은 Q라는 열을 흡수해서 전부 다 2를 한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상 5-5번이었습니다. 자, 5-6번입니다. 자, 5-6번 현재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로 나타나는 상황인데, 자, 첫 번째 상황에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힌트가 AB 과정은 등압 과정, 즉 압력이 일정한 상태고, 그 다음에 BC 과정은 새로운 어떠한 힌트가 나면 단열 과정. 자, 이 단열 과정이 바로 뭐냐면은 단열 과정은 열이 차단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즉 Q는 W 플러스 델타 U에서 Q가 0이라는 걸 문제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열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다. 그래서 Q가 0인 상태라는 걸 문제에서 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A와 C의 기체 온도가 같다. A와 C의 기체 온도가 현재 같다. 자, 이런 힌트를 이용해서 보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AB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자, 이 그래프에서 이 일이 바로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프의 아래의 면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AB 과정에서 이 사각형 면적만큼 일을 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기체가 한 일과 같다. 자, 식을 한번 써보면은, 자, BC 과정에서 Q는 W 플러스 델타 U에서, 자, 단열이니까 뭐가 0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 Q가 0이라 그랬죠. 그래서 Q 값이 0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래프의 면적인 이 면적만큼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Q는 0이고, W는 플러스니까, 델타 U는 바로 W만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W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고 일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기체 한 일과 같다.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니까 단열 과정에서 여러분들 Q 값이 0이라서 W 값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 자, 디귿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AB 과정에서가 BC 과정에서와 같다. 자, 현재 지금 내부 에너지의 변화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여러분들 아까 어떻게 구했냐? 즉 압력과 부피의 곱수로 나타낸다 그랬죠. 곱으로. 자, 그래서 현재 힌트가 A하고 C하고 여기 이 디귿을 해결하기가 살짝 까다로운데 현재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A와 C의 온도가 같대요. 즉 A와 C의 P와 V의 곱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4,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A는 P와 V의 곱이 4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 A와 C의 온도가 같기 때문에 이 곱하기가 여기가 4, 여기가 1이 되면서 P와 V의 곱이 4로 같아야 되죠. 자, 현재 이런 상황인데, 자, B는 2, 4 해서 8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현재 4에서 8이 된 상황이고 P와 V의 곱이 A하고 B, 그 다음에 B에서 C는 8에서 4가 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도 여기서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를 묻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4에서 8로 온도가 2배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8에서 4로 온도가 마찬가지 2배 감소하게 된 거죠. 같은 양만큼, 즉 같은 양만큼 온도가 늘어났다가 같은 양만큼 온도가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던 거죠. 자, 그 말은 AB 과정에서 어떠한 증가한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이나 BC 과정에서 감소한 어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다는 걸 문제에서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현재 A, B, C가 있는데 A에서의 어떠한 온도, 내부 에너지 값이 4였다가 다시 8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4가 되면서 현재 AB 과정, BC 과정의 어떤 온도 변화, 즉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찾기가 살짝 까다로웠는데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상 5-6번이었습니다. 자, 5-7번입니다. 자, 5-7번은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어떠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즉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의 어떠한 차이를 묻는 문제예요. 자, 그 차이를 잠깐 그래프를 가지고서 설명하자면은 자, 등온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는 값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즉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요 값과 요 값의 어떠한 P와 V의 어떠한 곱한 값이 같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단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열은 Q가 0인 상태죠. 자, Q가 0인 상태에서 어떠한 W, 2를 하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죠. 자, 그래서 등온은 가장 큰 차이 정리하자면은 등온 과정은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거. 등온 변화는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거고, 단열은 온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한 만큼 온도가 줄어들고. 왜? Q가 0이니까. Q는 W 플러스 델타 U에서 Q가 0이니까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일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즉 온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일을 받으면은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 온도가 증가한다는 사실. 그래서 온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 그걸 이용해서 단열과 등온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변화 그래프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 방금 말씀드린 온도 변화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AB 과정에서 구름의 생성 원리. 자, 구름의 생성 원리는 단열을 묻는 건데 현재 지금 같은 온도에서 출발했을 때 등온은 온도가 변하면 안 되고 현재 둘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열은 일을 했으니까 온도가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시점, 이 변화한 값의 온도가 작은 값이 단열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현재 이 AB 과정이 단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B가 단열이 되겠고 그 다음 AC가 바로 등온 과정이 되겠네요. 자, 구름이 생성 원리는 구름이 이제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여기서 어떤 단열 팽창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기온이 떨어지고 그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구름이 생성 원리는 단열 팽창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니은 AC 과정에서 외부로 열을 방출한다. 현재 지금 AC 등온이니까 자, 아까 연력학 법칙식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죠. 자,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고 그 다음에 이 면적만큼 일을 하고 있네요. 그 말은 0이고 플러스 값이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등온이냐 단열이냐를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현재 지금 P1, V1, 즉 P1, V1이 즉 A점의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P1, V1이 그 다음에 P2, V2, P2, V2가 요 점의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현재 그래서 AC 과정이 바로 등온이니까 바로 이 C점인 P2 곱하기 V3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야지만 등온이 되겠죠. 그래서 P1, V1, P2, V3가 현재 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요 값은 요 값보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작아야 되겠죠. 작아야 되겠죠. 이 값이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온도가 현재 작아진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A하고 B 과정에서는 온도가 현재 줄어든 상황인 거고 그다음 A, C 과정은 현재 온도가 일정한 상태, 즉 등온과 단열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으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5-7번 문제였습니다. 자, 5-8번입니다.
자, 5-8번은 두 열기관의 어떠한 운동을 이렇게 압력 부피의 그래프로는 표현되어 있는데, 자, 바로 보기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기억. A에서 B까지 외부로 흡수한 열량, 즉 Q를 묻고 있는데, 자, 식을 쓰면은 Q는 W 플러스 델타 U. 그 다음에 여기서 Q는 W 플러스 델타 U라고 했을 때, 자, 현재 지금 A에서 B까지니까 그래프 이 아래의 면적이 바로 A에서 B까지의 1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현재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같은 사각형으로 현재 1이 현재 같게 되겠죠. 1의 면적이 현재 같게 되겠고, 자, 그 다음 현재 A의 점의 값이 PV고, 그 다음에 B점 값은 현재 16PV가 되면서 현재 둘 다 A에서 B까지의 어떠한 PV의 변화량 값이 같죠. 자, PV 값이 바로 내부 에너지 값을 간접적으로 구하는 값이니까 현재 PV 값의 변화가 현재 A에서 B까지 같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일도 같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도 같으니까 현재 두 상황에서의 Q값, 공급한 열량의 값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B에서 A에까지 외부에 방출한 열량을 물었는데 똑같은 Q를 물었는데 이번엔 B에서 A로 물었어요. 자, 그러면은 B에서 A로 오는 과정에서 둘 다 16PV에서 PV가 됐으니까 이 PV의 변화,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같죠. 근데 B에서 A로 오는 과정에서의 면적은 바로 이 사다리꼴 면적이 되겠고, 이만큼 2를 얘는 받았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B에서 이 과정에서는 요 아래에 요 직사각형 면적만큼 우리가 2를 받았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같고 이 외부로부터 받은 1의 값이 현재 가가 더 큰 상황인 거죠. 그 말은 Q 값이 밖으로 방출되는 Q의 값이 현재 이 가 상황이 더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방출한 열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고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제 열기관의 외부의 한 일이라고 했는데 방금 이제 전체 이 사각형만큼 외부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사다리꼴 면적만큼 외부로부터 2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로 B를 한 바퀴 돌면서 이 열기관이 한 일은 바로 요 삼각형 면적이 되겠고, 가에서는, 나에서는 요 사각형 면적이 되겠죠. 요 사각형 면적.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 전체 면적만큼 2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직사각형 면적만큼 2를 받았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1의 양은 요 사각형과 요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면은 나에서가 가의 2배가 맞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연력학의 단원의 첫 시간으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식을 이용해서 Q는 W 플러스 델타 V,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 여러분들 처음이라서 막 헷갈리고 이러실 텐데, 자, 다시 한번 잘 정리하자면은, 자, 이 단어는 이 Q를 이용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기체에 열을 가했을 때 그 내부적인 어떤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 온도 변화를 묻는 문제고, 그래서 이 압력과 부피와 온도 변화를 이 연력학 법칙을 이용해서 일과 내부 형태, 에너지의 형태로 바꾸어서 문제를 묻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식을 이렇게 쓰고 이 식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만 잘 찾아내면은 이 관계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걸 그래프에 응용해서 이제 그래프의 면적이라든지 또는 그 좌표상의 XY 곱이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마찬가지 Q와 W와 내부 에너지의 사이의 관계를 찾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팁 잘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 제가요. 안녕.